안녕하세요, 닥터인입니다. 오늘 나눌 주제는 이제 비만 환자분들이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들 세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세 분 먼저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한비만연구의사회 회장 김민정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정책총무이사 이철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정책이사 안상준입니다. 네, 세 분 너무 반갑습니다. 네. 앞 시리즈에서 이미 등장은 하셨지만, 네.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 수술요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, 많은 분들이 이 비만 수술을 떠올리실 때 지방 흡입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.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제 많은 환자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비만 치료하고 체형 치료를 좀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방 흡입은 비만 수술이라기보다는 미용 체형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다른 수술하고 이제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 수술, 비만 환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받는 수술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그 비만을 위한 그 수술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루앙 Y 위 우회술, 위 소매 절제술, 위 밴드 성형술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위 밴드 성형술은 식도에서 위로 이어지는 위의 윗부분을 밴드로 묶어주면서 위의 용적을 감소시키고 음식 섭취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고요. 중간에 말씀드렸던 위 소매 절제술은 위의 가장 큰 부분인 위의 대문 부분을 수술로 절제를 시켜주어서 위의 용적을 감소시키고 음식 섭취량을 감소시키는 수술적인 방법입니다. 미국에서는 내시경적인 방법으로 위 소매 절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. 국내에서는 이제 복강경 수술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 루앙 Y 위 우회술은 가장 복잡할 수가 있는데 위의 용적을 20cc만 남기고 절제를 하고 소장 부분과 연결을 하게 되고 남은 위의 부분과 근위부 소장을 멀리 있는 원위부 소장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. 네, 이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특히 좀 권하는 수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 방법은 위우회술인데요.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당뇨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위우회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위소매 절제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수술 말씀하신 것대로 수술 말고도 이 위 안에 뭐 풍선을 넣는 것, 뭐 그런 시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인가요? 네네. 이런 그 세 가지 수술 방법 말고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위내 풍선 삽입술이라는 그 비만에 시행하는 시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위 안에다가 풍선을 넣고 그 안에다 이제 생리식염수를 넣어가지고 이제 포만감을 유도해서 결론은 이제 그 시술하는 방법인데요. 이 풍선은 이제 6개월 있다가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그런 시술 방법입니다. 그리고 이왕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마디 저희가 저희 학회에서 하는 그런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. 저희 대한비만연구의사회에서는 그 저소득층 고도비만 환자를 위해서 이 위내 풍선 삽입술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위에 저소득층 환자분께서 고도비만이 있다면 저희 학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좀 연락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.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시술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일단 일반인이 보기에는 겁이 많아서 좀 무서울 수 있어요.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합병증이 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? 일단 뭐 비만 수술 이후에는 3개월 정도는 일반 정상 시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영양 공급이 적극적인 케어가 필요한 상태이고요. 그래도 비타민이나 미세 영양소도 부족하고요. 또 후기 합병증으로도 이런 미네랄이나 비타민 부족에 의한 빈혈이나 등등의 증상이나 그리고 수술 부위의 탈장이나 수술 부위에서 문합 부위의 염증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술에 의한 사망률은 1% 정도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0.1에서 0.3%까지 아주 수술 사망률도 많이 저하가 되었고요. 전체 합병증 토탈 포함하면 10% 정도 미만에서 전체 합병증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생각보다 좀 낮은 수치인 네, 것 같아요. 안전하게 30분 이내로 보통 수술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수술 시간도 많이 짧은 것 같고요. 네.
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고, 나도 이제 좀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이제 수술을 생각하거나 이제 병원을 직접 찾아갈 분들에게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? 처음에 말씀하셨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 흡입 수술은 이런 체형 교정 치료고요. 미용 수술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고도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 환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. 살쪄서 다른 대사 질환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연장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이 수술이 적극 고려돼야 될 대상이고요. 더더군다나 당뇨 완치의 길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는 길 중에 하나가 이 대사 수술이고요. 50에서 90%까지 당뇨 완치, 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적극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식단, 수술, 약물, 운동까지 살펴봤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. 회장님, 저 비만 연구 의사회 대표로서 좀 당부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비만 치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다 알아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시간이 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고도 비만 환자들에게 수술 치료가 급여가 됩니다. 그래서 보험이 되기도 하고요. 또 고도 비만 환자들은 사실은 치료의 첫 번째의 그 선택 기준은 이 수술입니다.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, 또 저희 비만 연구 의사회가 우리나라의 비만 퇴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비만이 없는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? 네. 여러분 준비한 멘트가 있습니다. 네. 여러분 건강하게 다이어트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